안녕하십니까, 헤이오션입니다. 오늘은 조선업의 E7 비자 쿼터 확대와 광역 비자 제도 시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조선업에 제한적으로 E7 비자 쿼터가 확대가 되어 왔었죠. E7 비자라고 함은 해외 고급 인력이 기업 및 공공단체에 취업하려면 이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E7 비자는 대상 직업에 따라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전문 인력, 준전문 인력, 일반 기능 인력 이렇게 나눠지는데 원칙적으로 체류 기간은 3년이고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산업의 인력이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것을 정부가 받아들이고 작년 12월까지 제한적으로 조선업의 E7 비자 쿼터를 확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역 비자 제도라고 해서 올해 3월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한미 조선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인력 수급에 원활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제도들을 그냥 더 연장하는 것들을 많이 선호하는데요. 제일 먼저 기존의 E7 비자 쿼터를 확대했던 것들을 종료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연장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시적으로 조선업의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추진해 왔던 거고, 이 E7 비자 쿼터를 확대하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조선업의 E7 비자를 통해서 유입이 되는 인력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 12월 기준으로 만료가 됐어요. 만료가 되면서 쿼터가 줄어든 거죠. 근데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중에 가장 쉬운 것이 이런 기존에 한번 검토가 됐고 시행이 됐던 정책들을 다시 한번 쓰는 게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론사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조선업을 한미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원활한 인력 수급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근거를 가져가는데, 사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상선 건조는 두 번째 문제고요. 미국의 군함들, MRO 사업들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한 인력들이 충분히 공급되길 희망할 수 있는데, 특수선 사업이라든지 이 군함 사업 하는 데 있어서는 외국인 인력들이 많이 들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특수선, 군함 건조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을 쓰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전에 노조라든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연도 3월에 맞춤형 술령 인력을 수급하는 광역 비자 제도가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선 E7 비자 쿼터 확대 연장 검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금속노조, 또 조선업종 노조연대 항상 나오고 있죠. 이분들이 E7 비자 쿼터를 상향하는 거 중단해라, 이런 기자회견을 1월 8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바는 이거와 같아요.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강요하는 고질적인 다단계 원화청 구조와 이주 노동자의 처우 등을 우선 개선해야 되는 문제를 그대로 두고 이주 노동자의 유입 규모만 늘릴 경우 국내 조선산업의 미래는 암울하다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다단계 원화청 구조, 또 이주 노동자의 처우 등을 개선해야 된다. 이주 노동자의 처우라고 하면은 돈을 더 많이 주라는 얘기인가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이주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아서 이주 노동자들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주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본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에 적어도 5배, 많으면 10배까지 벌어들이는 상황에 있어요. 근데 처우라고 하면 어떤 처우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다면 이주 노동자들은 만족하고 이 조선업에서 근로를 원하는데 왜 원하지도 않는, 이주 노동자들이 이야기하지도 않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분들은 이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주 노동자의 유입 규모를 늘리지 않으면은 수주받은 물량을 건조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국인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방안들은 있으십니까? 금속노조와 이 조선업종 노조연대 분들은 방안이라는 게 없어요. 돈을 더 많이 달라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냥 수주고 나발이고 모르겠고 원화청 구조 해결하고 다 직경으로 채용하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상향 중단을 하면은 배는 누가 만드나요?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은 누가 해결합니까? 돈을 많이 주면 온다고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 한번 언급해 드리고요. 이번에 3월에 시행될 광역비자 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비자 제도는 지방정부가 하는 거예요. 법무부가 하는 E7 비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지방정부에 국한돼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인력을 쉽게 들어올 수 있게끔 설계를 하면은 정부가 최종 승인해서 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광역비자 제도로 들어온 외국인에 대해선 책임은 지자체가 지라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외국인 인력 유입이 필요하니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비자 제도는 법무부의 숙련 인력 E7 비자 외에 지방정부가 확보하는 인력이다.
그리고 광역 비자는 광역 비자대로 인력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E7 비자의 쿼터 외에 인원이 되는 거죠. E7 비자의 쿼터가 연간 35,000명이라고 하는데 그 외로 추가적으로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 정책 시행 계획 예산을 76억 정도 올해 확보를 해서 투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 안전, 사회 통합, 인권, 협력 기반 등 분야별로 다양한 지원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울산시의 숙련 인력 구인난이 해소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시는 첫 시행되는 광역 비자 제도에서 우즈베키스탄이랑 태국, 필리핀으로 한정해서 제도를 진행을 할 거고, 울산시와 대상국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숙련 인력을 양성할 계획도 있고, 또 현대중공업과 현지에서 한국어와 직업교육을 우선 시행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만 살펴보면 E7 비자 관련해서 쿼터가 연장되는 거는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고요. 이거를 반대하는 노조도 있고, 이런 비자 외에 광역 비자라고 해서 지자체가 이 외국인을 관리하고 수급하는 또 그런 제도들이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업에는 더욱더 많은 외국인 인력들이 유입이 될 것 같고요. 또 이 인력들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책임 소재,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눠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무부나 중앙부처나 또 지방정부가 좀 책임을 미루지 않고 잘 통합해서 외국인을 관리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을 통해서 우리 조선산업에 필요한 인력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잘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업 비자 쿼터 확대, 광역 비자 제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